시작합시다. 여러 가지 증명법이죠, 이제. 14-7. 증명법에는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명제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대우는 어떻게 계산하죠? 바꿔주고 부정해주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대우가 참인 거를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고요. 이걸 뭐 줄여서 대우법이라고도 합니다. 대우법. 그리고 조금 중요한 우리 귀류법이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줄여서 모순법이라고도 합니다. 모순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귀류법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 명제나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서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이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이란 먼저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이 수학상에서 어떠한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죠. 그거랑 약간 의미가 일맥상통하네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등식 증명에 쓰이는 실수 성질들을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즉 필요충분 조건이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려면 두 수를 빼서 그 값이 양수이다라고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A에서 B를 빼서 그 값이 양수라는 걸 보였으면 그게 곧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의 값이다 라는 거 알아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 이상의 값이 나온다.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이 아래 나오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실수 제곱 합이 0이 되려면 A값, B값이 모두 뭐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필요충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대값의 전체 제곱은 그냥 그 수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곱해도 음수, 양수. 왜 그러냐면 절대값 A라는 거는 플러스 A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곱해도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므로 절대값의 전체 제곱은 그냥 그 수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나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이 놈이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AB가 된다라는 거. 절대값 AB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수였는데 그때 양의 실수, 즉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곳에 우리가 제곱을 해주던지 아니면 제곱근을 씌워주던지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 실수 성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많은데 자주 쓰이는 것들만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갑시다. 여러 가지 우리 절대부등식. 옆에다가 선생님이 왜 이거 되는지 써놨는데 얘 빼고, 자, 보게 되면 A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는 완전 제곱꼴로 좀 변형을 시켜주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인데 여기에다가 4분의 3B제곱을 해주면 B제곱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성질을 이용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실수 제곱 합은 어떻게? 0 이상이다 라고 썼죠? 그래서 실수 제곱 합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게 각각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0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따지면 2분의 루트 3 b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0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b가 0 된다라는 건 b가 0이죠. 근데 b가 0이면 a도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둘 다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 0. 자, 그 다음에 2번은 많이 봤어요. 수학상에서 곱셈 공식 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와 같은 식이 뭐가 있었냐면 2분의 1 해주고 중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있었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실수 제곱합은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제곱합 근데 한 개가 더 늘어나도 0 이상이 되겠죠?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은 제곱해서 제곱끼리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거는 각각 뭐가 된다? 이 값들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된다?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C는 A와 같아서 A, B, C가 모두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끼리 합은 그 두 안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거에 절대값을 치워도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각각 더한 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을 조건은 어떻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등호 성립 조건.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근호가 있거나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을 해줘서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합니다.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노트에다가 풀면서 직접 다들 증명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절대분정식의 꽃이 있다. 봅시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얘는 전제 조건이 양수일 때만 해당합니다. 양수일 때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 구할 때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왜 있었어요? 그죠? 좋다. 자, 루트 AB 즉 두 수의 곱에 제곱근을 씌워둔 게 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산술 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은 제곱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원을 그려서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좀 변형을 하게 되면 아까 2를 썼던 이유가 두 양수의 합이 여기 2를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잠깐 말로 언급하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언제 쓰냐면은 두 수의 즉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혹은 두 양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접근을 할 때 알겠죠? 100%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양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양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든지 그때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시 부등식 나왔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아까는 양수였다면 얘는 이제 실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은 얘네들 적절하게 뭔가 섞어서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어떻게 된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증명 방법은 이거 전개해서 얘를 넘긴 다음에 빼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완전제곱꼴이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이쪽으로 더 크거나 같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순서 잘 보세요. 이렇게 ax, by 있으면 어떻게 된다? a분의 x
와 b분의 y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정리 잘 해주고요. 간단하게 우리 뭐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좀 요약해서 개념 정리한 거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개념서 한번 펼쳐들고 직접 또 증명해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어서 B단계 문제를 또 유형 18번부터 찍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형 19번에 33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류법. 다시 한번 감을 잡고 가도록 합시다. 335번 보겠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해서 일단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하래요. 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유리수 A, B에 대하여 뭐를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 B 모두 0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보통 명제 그 전체를 그냥 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결론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을 좀 부정을 해볼게요. A와 B 모두 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했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 A 더하기 B 루트 2는 0에서 B 루트 2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죠. 0이 아닌 값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네요.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루트 2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무리수라는 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수죠? 유리수죠. 우변은 유리수인데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틀렸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건데 이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거는 무리수라는 게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그 사실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가정한 게 틀렸다라는 거죠. 즉 따라서 B는 0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B는 0.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키면 A도 어떻게 되죠? 0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증명 어떻게 되죠? 참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유리수 A와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와 B가 모두 0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참인 걸 보였으니까 나중에 이런 형태 보이면은 이게 0이다.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라고 하면 이 앞에 개수들이 뭐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리수 상등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복소수 항상 같을 조건이 있었죠? 그거는 좀 흡사합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형 20번에 338번 볼게요. 338번. 실수 A와 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수 조건이었네요. 1이 AB 플러스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이려면 이렇게 증명 얘를 싹 다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만큼 많이 봐야 한다는 소리죠. 내가 이렇게 써볼까?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1 곱하기 A 이렇게.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딱 보자마자 혹시 이 공식 떠올라야 되죠. 이거 아까 뭐가 같았었죠? 수학상에서도 했었으니까, 추구장창 했었으니까 외웁시다.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 식의 뭔가 구조 형태를 좀 외워놔야 돼요. 왜냐면 문자 바꿔놓고 이렇게 숫자 집어넣고 하면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선 결국에 저 c 대신에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어떻게 된다? 실수 제곱 합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A, B, C가 모두 똑같을 때. 따라서 이거 바꿔주면 그대로 내려올게요. 얘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A 빼기 B의 전체 제곱, B 빼기 1의 전체 제곱, C 빼기 즉 1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어떻게 된다? 실수 제곱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뺐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넘겨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된다? 각각 0이 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B와 같고 B는 1이 되고 1은 다시 A가 됐을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A, B 모두 1이 됐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게 많이 까다로울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많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해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배울 때 조금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고 다시 듣고 그 다음 또 멈춰보고 써보고. 알겠습니까? 이 과정 조금만 해놓으면 나중에 좀 수고가 덜어지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어서 유형 22번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 곱의 최소값 구하기가 나와 있는데 34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또 상이네요. 진짜 상인지 보자. 자, 334번에 3번에 A, B, C 모두 양수였고요.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단 양수범위 나왔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 유형이 안 적혀 있더라면 산술기하 평균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많이 풀다 보면 그런 느낌은 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좀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해보고 또 풀어보고 틀려보기도 하고 오답노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잘 보면 얘는 A와 A분의 1 곱하게 되면 1 되고 이렇게 하나로 볼게요. B 더하기 C를 하나로. 그래서 직접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각각 하지 말고요.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배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역수관계니까 1이 되겠죠. 즉 좀 더 깔끔하게 쓰게 되면 B 플러스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줬죠. A, B, C는 모두 양수였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뭐가 되죠? 양수 덩어리가 되죠. 뭔가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아 이제 뭔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좀 감춰놓으니까 이런 유형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꼴에다가 이제 플러스 2를 나중에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두 개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아까 다시 쓰면 두 양수의 합은 좀 여기 원래 2로 나누었던 걸 곱해줬었죠? 어떻게?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썼습니다. 양수 a와 b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2 루트 두 개 곱하니까 어떻게 되니? 역수관계니까 1되죠. 따라서 그 최소값은 뭐 등호 성립 조건은 일단 뭐가 됐을 때 b 더하기 c분의 a와 a분의 b 플러스 c가 똑같았을 때, 즉 a 제곱이 b 더하기 c의 제곱과 같을 때니까 제곱근 씌워주게 되면 a는 b 플러스 c와 같을 때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최소값이 결국 2가 되는데 거기다 2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a 최소값은 얼마? 4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등호 성립 조건 굳이 쓰라고 하면 a와 b 더하기 c가 같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유형 23번에 348번 볼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했는지. 이번에는 x가 양수일 때, 뭔가 양수란 조건을 항상 주네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9분의 x에 뭘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선생님 아까는 뭐 양수 더하기 양수꼴의 최소값, 양수 곱하기 양수꼴의 최대값 구할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럼 산술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100%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실상 확인하기 초반에는 힘들죠. 힘든데 근데 정말 많은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냥 문제만 봐도 이거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었었지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까지 가기가 힘든 거지, 가고 나면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린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 참고 그냥 꾸준하게 이제 풀어보면서 틀렸던 거 잘 정리해 놓고, 이런 문제 새로 봤으면은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두고 다른 문제 비슷한 걸 봤을 때 또 적용해서 풀어보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힘들면 뭐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질문하면서 자꾸 이런 뭔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은 지금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어떻게 풀냐면 이 전체의 뭔가 최대값이래요. 근데 x가 왜 양수라고 주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 보면 이렇게 풀어봅시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눕니다. x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여기 x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x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을 거예요. 왜? 분자는 1로 가만히 있어.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그러면 분자는 1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어떻게 돼야지 이 전체 값이 올라가죠? 최대가 되죠? 분모가 작아질수록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x 더하기 x분의 9 그리고 플러스 2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x가 그래서 양수라고 주어져서 쓰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2 루트 두 개 곱은 얼마? 9가 돼요. 그리고 뒤에 똑같이 플러스
8이 되겠죠. 8. 결국 이 분모의 최소값은 얼마? 8이 됐으니까 전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이 될 거고, 그때 혹시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두 수가 똑같을 때, 즉 x와 x분의 9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곱해주면 x제곱이 9가 되죠. 근데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뭐일 때? 3일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한번 문제 없어도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24번 넘어갈게요. 산술기하 평균 또 나왔네요. 353번 볼게요. 353 계속 나와. 그만큼 유형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형될 가능성이 좀 많은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 좀 많이 권할게요. 353번에서 x 양수, y 양수였고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5y가 10이었대요. 이렇게 됐을 때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루트 3x, 루트 5y, 3x, 5y 뭔가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얘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전체 뭐 루트를 씌울 수는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볼까? 얘를 제곱을 해봅시다. 즉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3x 플러스 5y가 나올 거고 2 루트 15x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얘는 얼마라고? 10이었다고. 10 플러스 2 루트 15xy가 되는데 얘는 뭐 양수였으니까 이 값은 뭐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결국 이 값을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만 씌우게 되면 주어진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10은 또 고정되어 있죠. 5가 커지면 돼. 이 값이 커지면 되겠네. 2 루트 15 곱하기 루트 xy니까 사실상 얘도 뭐가? xy.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양수 더하기 양수골의 최소값 혹은 양수 곱하기 양수골의 최대값 구할 때 조금 접근법을 산술계합 평균 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면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쓰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면 10이라는 애가 3x 플러스 5y였죠. 양수 덩어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2 루트 두 개 곱이니까 15xy가 되네요. 결국 여기 있죠. 2 루트 15xy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10이 된다 라는 게 보이네요. 결국 양변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10을 더해주면 즉 10 플러스 2 루트 15xy가 되는데 아까 이 식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전체 제곱이었죠. 따라서 원했던 건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최대값이었으니까 뭐만 씌워주면? 루트만 씌워주면 루트 20 이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루트 5라고 해주면 되겠죠. 2루트 5. 그래서 2루트 5라고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주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와 같을 때?
OI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 X값, Y값 구하여라 라고 하면 3X와 5Y와 같을 때니까 5Y 대신에 3X 집어넣으면 6X가 10이니까 X가 6분의 10, 즉 3분의 5가 됐을 때 성립하고요. X가 3분의 5면 집어넣으면 여기가 5니까 5Y가 5, 즉 Y는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해서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X값, Y값까지 구하여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연습까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루트 5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357번 한번 볼게요. 357번. 똑같이 또 산술기할 평균이죠. A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X의 값이 A 플러스 B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값이 B 플러스 A분의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때 A값, B값을 베타와 감마라고 하겠대요. 베타 감마 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으니까 제곱해 봅시다. 제곱해 보면 A제곱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B제곱분의 4 제곱하게 되면 B제곱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A제곱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뭔가 곱했을 때 소거되는 애들끼리 좀 짝을 이루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더하기 여기 뭐 4로 묶어줄까요? 그러면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 A와 B는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덩어리들인데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각각 산술기할 확률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는 2루트 두 개 곱이니까 4 등호성립 조건은 A제곱이랑 A제곱분의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A 4제곱이 4네요. 그러면 A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틀리죠. 왜? 실수 제곱인데 양수 제곱인데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은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될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2루트 두 개 곱하면 1이죠. 등호 성립 조건은 B분의 A와 A분의 B가 같을 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을 때 아까 A 값이 루트 2였습니다. 그러니까 B의 값도 루트 2가 되겠죠. 마지막 얘는 2루트 두 개 곱은 4 등호 성립 조건 똑같죠. B 4제곱이 4가 됐을 때 그래서 B값이 루트 2가 됐을 때 이게 근데 모두 일치해야 돼요. 하나라도 뭔가 어긋났을 때 최소값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 똑같은지 확인까지 하고 꼭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므로 얘의 최소값은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 4가 될 거고 여기는 2 였는데 여기 4가 곱해져 있으니까 8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4가 되는 거니까
값은 16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 모두 루트 2일 때. 그러므로 구하려고 한 알파 값은 16이 될 거고 베타 감마 값이 똑같죠? 뭐로? 루트 2로. 그래서 베타 감마 곱하면은 2가 되는데 주어진 식이 2분의 16이니까 답이 8이 되겠습니다. 8. 어려웠던 문제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술기하 평균 유형이네요. 26번에 유형 26번에 360번 한번 볼게요. 도형에서 이제 활용을 했대요. 도형에서 또 어떻게 쓰이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b와 c라고 하겠대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절편을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x절편이 얼마? a, y절편이 b. 즉 a의 좌표, b의 좌표가 a, 0, c의 좌표가 0, b가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수학상도 꾸준히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O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삼각형 O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A, 높이 B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A, B가 되겠습니다. 요 놈의 최소값 구하여라. 근데 얘를 왜 줬을까? 얘를 왜 줬냐면 직선 위의 점이니까 1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1사분면 위의 점이었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라는 건데 양수 a 양수 뭐 b 양수라고 또 알려줬고 나중에는 뭐 1사분면 위의 점이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양수 덩어리 최소값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루트 2개 곱은 a, b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최대값이 결국 1이었다라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분의 2와 b분의 3이 같았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b분의 3 대신에 a분의 2 집어넣으면 a분의 4가 1, 즉 a가 4일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는 같은 방법으로 6이 된다라는 거 알 거예요. 나중에 이 적도 가지고 찾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2루트 ab분의 6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놈 없애주자. 양변 제곱해주면 자, 일로 올게요. 1, 4 곱하기 a, b분의 6이 되겠죠. a, b는 어차피 양수였으니까 양변에다가 a, b 곱해주면 a, b의 값이 24가 된다. 원하는 거는 뭐였어? 2분의 1 a, b의 최소값이었죠. 2분의 1 곱해줍시다. 그럼 얼마 나와? 12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아까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a가 결국 4, b가 6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OBC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8번으로 갈게요. 코시 슈가르츠 무등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에서 367번 볼게요. 실수 x, y, z가 아까 뭐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었는데 코시로 넘어오니까 실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x, y, z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 3이었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x의 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문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식을 변형을 해주는 게 어려운데 지금 물어보는 문자가 뭐죠? x입니다. x. 그러면 x 이외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x 이외에 문자를 x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y의 최대값이었다? 그러면 뭔가 x와 z를 y에 대한 식으로, z의 최대값이었다? 뭔가 x, y를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의 최대값이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y 더하기 z의 값이 1 빼기 x다 라고 해서 y와 z를 x에 관한 뭔가 식으로 변형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3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는 거. 산술기하 평균과 다르게 코시 부등식에서는 뭔가 제곱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보이면은 제곱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준다? 코시 부등식을 좀 이용을 해준다. 근데 그 앞에 뭔가 개수를 좀 잘 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x의 최대값이었으니까 자 얘랑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y 앞에 개수 1, z 앞에 개수도 1이죠. 그 형태 잠깐 옆에 써보고 할까요? 코시 부등식 a제곱 더하기 실수 ab x y에 대해서 얘는 ax 더하기 by의 전체제곱과 비교했을 때 각각 곱한 게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잘 보세요. x 더하기 x 앞에 개수 a, y 앞에 개수 b. 그 개수 뭔가 이용한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y 제곱 더하기 z 제곱, 그리고 1 곱하기 y, 1 곱하기 z 전체 제곱.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그리고 코시 부등식에서 등호동립 조건은 어떻게 해준다?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 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분의 y, 1분의 z, y와 z가 등호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얘 얼마? 2였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3 빼기 x제곱. 이게 y 더하기 z가 얼마였죠? 1 마이너스 x죠. 여기 전체 제곱. 그러면 넘어올게요. 6 마이너스 2x제곱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넘어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수분해 되죠? 3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5, 1 마이너스 플러스, 즉 3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으로 이제 넘어온 거니까 수학 3에서 어떻게 해준다? 얘를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의 최대값은 얼마다? 3분의 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372번. 이번엔 코시부등식을 도형에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내부의 점 P에서 세 변 A, B, B, C, CA까지 거리를 각각 A, B, C라고 하겠대요. 그때 제곱합의 최소값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제곱합 자꾸 나와 있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정리할 거 하나. 정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 여기서는 한 변 길이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약분시키면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앞에 개념 부분에 조금 있는데 그 맨 아래쪽에 코시부등식에서 항이 뭔가 3개로 됐을 때 산술기하도 뭔가 3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개가 잘 나오니까 2개만 할게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A제곱 B제곱 실수 X, Y, Z, A, B, C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3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를 또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조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번 앞에 그 B단계 하기 전에 A단계에서 맨 아래 보면 뭐가 나와 있죠? 그 44페이지 뒷부분 3개짜리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내부의 점 P였으면 자 이렇게 3개로 쪼갤게요. 그럼 전체 넓이가 일단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놨는데 그 루트 3은 ABP 넓이 플러스 BCP 넓이 플러스 CAP 넓이와 넓이의 합과 같은 거니까 결국 루트 3이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 A 즉 2 곱하기 A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 2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로 묶어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얼마다? 루트 3이란 걸 알았고 이 앞에 개수들을 보니 1, 1, 1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식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뭐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죠. 1분의 A, 1분의 B, 1분의 C. 그러면 얘가 얼마였죠? 3이 돼서 따라서 3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였어?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제곱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3으로 약분시켜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혹시 A값, B값, C값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3이었으니까 B 대신에 A, C 대신에도 A 집어넣으면 3A가 루트 3일 때 즉 A, B, C 모두 뭐가 됐을 때? 3분의 루트 3이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단계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C단계부터 차근차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다시 배웠던 부분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명제단원이 아무래도 절대 부등식까지 있으니까 유형이 30번까지 있죠. 풀 양이 많네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우리 C단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